안녕하세요. 혜서입니다. 상명하게 배운 지는 7개월 되었습니다. 상명학 배운 지 6년 차 준성입니다. 상명학 배운 지 8년. 상명학 4년 차. 4년 차 2010년부터니까 10년 차 돼. 사실적인 기분에 기준을 두고 이런 좀 실제적인 내용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하위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상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은 정치적이거나 트렌디적으로 좀 이용되는 측면들이 좀 강해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음악처럼 뭐 약간 요즘 음악도 약간 트렌디한 음악, 뭐 프렌시한 음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각광받는 것처럼 가스라이팅도 일종의 좀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좀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개념 중에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번아웃 같은 경우, 여러분들 번아웃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번아웃이다. 뭔가 수많은 일이라든가 공부 일 이런 과로로 인해서 심신이 완전히 이제 방전된 상태, 이런 것들을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 번아웃이야. 나 번아웃이야. 힐링이 필요해. 뭐 워라밸에 뭐 균형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되는 번아웃처럼, 사실 번아웃이라고 해서 뭐 우울증, 무기력과 별다른 증상인 게 아니고, 다른 거는 약간 우울증, 무기력은 약간 느낌이 약간 좀 후질구린하잖아요. 음악으로 치자면 약간 좀 쌍팔년대 음악 같고, 나 우울증이야 멋있으세요? 나 무기력해 별로 간지 안 나잖아요. 근데 나 번아웃이야, 그럼 이건 살짝 간지가 나. 왜 그러냐면 뭔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에너지가 다 소진된, 뭔가 그러니까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산 사람한테 주어지는 지침의 훈장 같은 개념이라서, 그래서 번아웃이 살짝 유행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들어가는 전제가 뭐냐면, 조종당하고 통제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꼭 가스라이팅에 들어갑니다. 뭐 나중에 이 방송이 올라오고 나서 악플을 달릴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그대로, 왜냐면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바라시는 거니까. 가스라이팅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가스라이팅의 어떤 좀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일단 워낙 아프신 기억이 있으니까 화부터 나고 제 말씀에 막 동의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걸 찍는 게 아니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처의 치유와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강의를 찍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좀 진전하시고 들어보시면 많이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어떤 범죄 사건처럼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 꼭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범죄 수사나 기소에서도 법칙들 알고 계시죠?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원만한 해결이 일어나기 전에 웬만하면 검사가 기소 유예나 무마 처리를 해버리기가 힘들죠. 그냥 피해자가 존재하게, 피해 사실과 피해의 어떤 그 내용과 금액과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거 없던 거야, 저기 괜찮아요, 넘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피해자가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요. 그 가스라이팅이랑 꼭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꼭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 전제성을 갖고 꼭 가스라이팅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피해를 입었다는 중심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경찰관이라든가 뭐 검찰 수사관이라든가 이러면 어떤 분이
뭐든 뭐 조서나 이런 고소장을 써서 나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찾아오면 당연히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니까 피해를 일단 입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나가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으로 나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한 저놈을 어떻게 처벌해 주거나 저놈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해자의 요구대로 휘둘리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를 해결해 주는 부분에 오히려 효용이 떨어지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이 분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정말로 해결하려면 요걸 살짝 내려놓고 출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에선 꼭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누군가한테 그래서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면서 이러저러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가스라이팅을 조금 한 단계 위 개념에서 좀 넓은 카테고리에서 풀어볼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을 5만 대 다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대인관계적으로 되게 힘들어져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제가 대인관계 강의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만약에 30살이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해서 30년간의 대인관계 경험을 가진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친구, 동료, 부모, 형제, 이웃, 뭐 연인 수많은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만나오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30살이다? 그럼 30년간의 대인관계가 있다. 내가 25살이다? 25년간의 대인관계 경험이 있다.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늘 그 말씀 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 대인관계를 만약에 스포츠라고 쳤을 때 어떤 스포츠가 20년, 30년 동안 그 스포츠를 해도 만약에 동네 조기 축구에서 그냥 건전하게 이렇게 경기를 충분히 땀 흘리면서 골도 좀 넣고 막기도 하고 이렇게 아마추어 경기를 즐길 수도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실력, 그 이상으로 올라설 수 없는 그런 스포츠를 본 적이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말씀을 드려요. 탁구 20년 했는데 전혀 탁구 못 쳐요. 농구 30년 했는데 골도 제대로 못 넣어요. 축구 30년 했는데 드리블도 못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재능이 없다, 운동신경이 뭐 안 좋다, 뭐 센스가 없다, 뭐 전혀 그거가 무관한 게 얼추 아마추어 수준에 맞는 정도는 하고 있어야 맞거든요. 환경에 적응해서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변화 발전하도록 만들어진 진화적 동물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뭐든 어떤 스포츠든 20년이고 30년이고 하면 얼추 아마추어로서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게 익숙할 정도로 할 수 있어야 원래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치고 우리 대인관계를 그 정도 하고 있냐? 나이가 25살이면 대인관계를 25년 동안 경험한 거고 30살이면 30년 동안 경험하는데 내가 이게 대인관계를 스포츠라고 치자면 내가 이거를 25년, 30년 정도 경험한 것과 정말 비슷한 정도의 실력을 내가 갖고 있냐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저는 대인관계적으로 좀 센스가 없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좀 재미가 좀 없어요. 제가 좀 외모적으로 어때요? 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대인관계라는 스포츠 관련해서 뭔가 프로가 될 만한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런 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슨 뭐 축구를 치자면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프로 선수로 막 센세이션 이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조기 축구회 정도에서 축구 뛸 정도면 아마추어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연예인이 되거나 뭐 슈퍼스타가 되는 정도의 대인관계적인 마력, 이런 마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충분히 친구 사귀고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연애를 하는 일반적인 마력이 아니야. 매력을 가지는 정도가 25년, 30년을 했는데 잘 안 된다?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전제성을 제가 먼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야지만 대인관계적 실력도 발전시킬 수 있고 자신의 호감이라든가 매력 같은 것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새로 신입 오신 키이님 같은 경우 인사를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다시 키이님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개인적인 정보도 없고.
근데 어떤 뭐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조심스러워 그럴 수도 있고 본인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움츠리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키님한테 스승이든 동료든 관심 있고 뭔가 대인관계를 맺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치가 여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씁쓸하지만 냉정한 현실적 격언, 속담 이런 걸 하나 말씀드렸죠. 실력이 10 늘을 때 겁은 100이 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대인관계 해나가다 보면 수많은 경험을 쌓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거절, 실패, 좌절,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를 25년 동안 했다? 그러면 25년 동안 무수한 대인관계적 실패와 거절과 상처를 느꼈다는 뜻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귀다 보면 물론 조금씩 대인관계 발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상처의 기억 때문에 자꾸 겁이 나고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더 만날수록 대인관계 폭을 좁히고 자꾸 필터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만약에 좀 뭐 상처를 많이 입고 무시를 당한 감이다. 다음 만날 땐 욕을 하고 좀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뭐 술 먹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나 살쪘다고 얘기한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자꾸 뭐 저녁 때 놀러다고 늦게까지 뭐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랑 놀자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리스트만 일종의 블랙 리스트만 늘어나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그렇게 걸러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데 불필요하게 너무 필터링을 좁게 잡았고 빡빡하게 잡아서 그렇게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차단해버린 경우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앞전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믿거를 믿고 해라. 이런 사람 믿고 걸러라, 저런 사람 믿고 걸러라. 다 걸르면 누가 남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걸르면 누가 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 성인 군자 빼고 누가 안 걸려요? 다 걸려요. 하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으로 눈이 아름이 나오시군요. 그럼 제 커피 한 잔 드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제가 10만 원 꿔드릴게요. 뭐 이런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냐고요. 다 조금씩 결함들이 있고 조금 남한테 고의든 뭐 어떤 뭐 실수든 조금씩 뭐 조금 좀 불편을 끼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갈등이 우리 본인 자체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뒤로 움츠리고 겁만 드러나고 폭만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점점 더 세월은 쌓여가는데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거꾸로 퇴보를 하는 거죠. 괜히 제가 믿거를 믿고 하라고 얘기하는 게 믿거를 맨날 봐봤자 대인관계적으로 이득이 되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스라이팅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가스라이팅이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 믿고 거르자 라는 식으로 가져가시면 또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냥 가스라이팅이라는 제목을 갖고 어그로 끌어갖고 조회수 올리는 유튜버들 어떤 크리에이터들 거기 그냥 낚시에 걸려서 그냥 일정 시간을 또 그냥 허비한 거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거는 믿거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이 폭을 열어놔서 사실은 가스라이팅에 어떤 그 위에 포괄적인 개념이 있다는 걸 이해해서 우리도 사실은 가스라이팅 하고 있고 이해되세요? 그래도 드디어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나는 안 한다. 난 착한 사람이고 난 피해자고 늘 가스라이팅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스라이팅을 내가 왜 당했는지 알고 싶고 가스라이팅을 한 놈들이 어떤 놈인지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믿고 걸르고 싶다. 필터링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인생에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그런 거 맨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뭐 정신과 닥터든 심리학자든 무슨 저자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냥 책장사 또는 그냥 클릭수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그 의미를 여기서 이해해야 오히려 가스라이팅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에서 피해자가 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만 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빼면 뭐가 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설득과 관계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던 선동 전략, 프로파간다 같은 것들 가스라이팅이에요. 정치적으로 어떤 그 무슨 공론의 주제를 갖고 뭐 이런 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좌파든 우파든 뭐 왜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왜 중국인들을 전면 입국하지 않느냐? 그건 이래서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떤 논리성을 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논리성에 뭐 그러니까 정부는 안심해서 뭐 그러니까 뭐 행사 취소하지 마세요. 너무 휴교하거나 뭐 장사를 한동안 이렇게 뭐 접는다거나 이런 것까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본업의 생업에 열심히 열심히 애써주세요. 이렇게 요즘 방송에 공익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아 그래 정부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갖고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뭐 옛날에 뭐 사스 때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고 뭐 일본에서도 지금 무슨 뭐 크루즈선을 어떻게 뭐 폐쇄시켜갖고 뭐 어떻게 한다는데 저런 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 그럼 그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파간다조차도 피해자가 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우리를 저런 식으로 조종하려 든다. 통제하려 든다. 그럼 그게 가스라이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무슨 압류 딱지 붙이듯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다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면 안 붙일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들으면서 저봐 또 가스라이팅 하고 있네. 저 교전이라는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네. 저 제자들. 또는 무슨 뭐 목사님이 자 무슨 뭐 요한복음 몇 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뭐 그래서 뭐 11조를 내야 되고 가스라이팅 하네. 결국은 11조지. 가스라이팅 하고 있네. 그러니까 돈 내라 이거잖아. 이 바보들이야. 왜 뭐 그걸 갖고 가스라이팅 당하냐고.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 아니 안 써먹긴데 그까지. 응?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가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애기 엄마가 나한테 그걸 쓴다니까요. 제가 아유 몸이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요. 그럼 아유 파스 못 붙여. 아유 내가 진짜 내 애 키우느라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 거 아니야. 나이 먹어갖고 가장 힘든데 좀 이렇게 좀 파스 좀 붙여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서 컴퓨터 하면서 뭐라 하냐. 가스라이팅 하고 있네. 아유 저런 것도 내가 속을 줄 알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뭔 말만 하면 가스라이팅이래. 가스라이팅 뭔 말만 해도 아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몸이 늙었다. 웃기시네. 원래 몸이 아팠으면서 가스라이팅 하고 있네. 뭐 얘기만 하면 가스라이팅이야. 야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갖고 가스라이팅 접근하면 정말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돼. 1도.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이 가스라이팅을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뭐 가스라이팅 같은 건 사실 뭐 유치 차량에서 쓰지도 않죠. 브레인 워싱을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뭐 시스템적인 거든 어떤 뭐 화술적인 거든 트랜스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유혹이나 매력 이런 거 실제로 강의를 통해서 뭐 학문적으로 강의도 하고 실제로 전 보여줘요. 제자들한테 10년 넘게 보여줘요. 쉽게 얘기하면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진행하는 강의가 유료로 진행하는 유료 강의입니다. 유료 강의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료 강의로 대인관계를 진행하는 거의 유일한 단체 수장인데 제가 이 강의를 몇 년째 진행했냐면 12년,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제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저한테 6, 7년 이상 배웠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10년, 11년 이렇게 저한테 계속 배우고 있는 유료로 10년 넘게. 어떠세요? 가스라이팅 쩌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잘하면 세상에 유료로 강의를 10년이나 넘게 듣고 있겠어. 이제 조금 제 얘기 듣고 싶어지십니까? 예? 당신들 어디 가서 무슨 강의 학원 같은 데 다녀갖고 10년씩 뭐 5년씩 꾸준히 그냥 막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으면 안 다니셨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잘 만들면 10년씩 넘게 다니고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뭐 저렇게 여러분들 되게 악플 다는 식으로 지금 그래 가스라이팅 교전이라는 사람 가스라이팅 하라 이거 지금
그런 식으로 치면 가스라이팅 정말 쩌는 수준 아닙니까? 찢었다. 래퍼들 찢었다. 진짜 죽음 찢었다. 이 수준. 거의 이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스라이팅이 제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악플다는 개념 저 교전이라는 사람 가스라이팅 한다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가스라이팅 실력만큼은 인정을 하시겠죠. 뭐 그냥 강의만 들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정말 찢었다. 왠지 고개가 자꾸 끄덕거려진다 이런 느낌 들으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생생하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더더욱 공감이 가시고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스라이팅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저 새끼가 나쁜 놈이다, 나 이런 목적으로 했다 이런 개념을 빼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설득과 관계의 과정, 그런 관계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때 뭐 되게 유행했었고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뭐 설득의 기술, 협상의 기술 뭐 이런 책들 여러분들 한 번씩 뭐 서점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뭐 중고 서점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럼 다 뭐겠어요, 그것도. 피해자가 없으면 그냥 설득, 사랑, 관계. 피해자가 있으면 가스라이팅.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 정치적이면 프로파간다가 되는 거겠죠. 그런 개념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은 안 한다. 나는 건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가 뭐 이렇게 살을 예를 들어서 뺀다고 쳐봐요. 되게 친한 이제 그 소울메이트인데 자기가 본인이 여자인데 자기 단짝 친구가 자꾸 살을 못 빼고 뭐 결혼할 시즌도 됐고 그런데 자기가 막 뚱뚱하다는 거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도 있고 약간 그래서 막 좌절하고 그러길래 내가 친구를 자꾸 다이어트 해봐라 할 게 아니라 같이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다이어트를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뭐 의지가 없고 너무 힘들고 아침에도 못 일어나고 시간은 아침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우정을 한번 발휘해보자 해서 아침에 모닝콜도 하고 근데도 잘 안 일어나고 해서 집이 가까우니까 출근 전에 친구네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서 친구랑 같이 조깅도 하고 친구가 지치면 너 진짜 포기할 거야? 좀만 뛰자 이렇게 조깅해서 살도 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뒤에 인스타에 저격 글이 올라온 거지. 누가 봐도 자기를 지목한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날씬하고 몸매가 좋고 체력이 좋다는 이유로 자기 옆에 뚱뚱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자들한테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여고 시절부터 나를 이용을 했었고 심지어는 요즘에 집에 찾아와갖고 나를 뚱뚱이를 끌고 다니면서 뒤에서 처져 있으면 나를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넌 왜 포기하냐 이런 식으로 나를 짓밟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못났다 넌 뚱뚱하니까 패배자다 이런 패배의식을 안겨주는 그런 나쁜 년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면 뭐가 된다? 당신 가스라이팅 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황당하죠? 피해의식이 아니고 누군가 피해를 입었대잖아. 누군가 아팠대잖아. 피해를 입었대잖아. 모든 출발이 뭐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이용당했다는데 그걸 무조건 무시해 그럼? 아니 내 의도가 설령 좋았다도 그 사람은 그래서 상처를 입었대. 그럼 어쩔 거야? 이 사람이 피해의식을 입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몰지 않았잖아요. 아니 입장 바꿔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황당하기만 하세요? 물론 벙찌고 피해의식처럼 느껴지지만 입장 바꿔서 본인은 요만큼도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아직도 본인은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난 친구가 그렇게 해주면 무조건 고맙다고 하지. 걔는 날씬해서 막 운동할 필요도 없는데 아침에 나한테서 이렇게 하면 너무 고맙기만 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자격지심이 때문이든 뭐 피해의식이든 열등감 때문이든 무슨 이상한 망상 때문이든 뭐든 이 의도가 어떻든 관련없이 이 사람이 상처를 지금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대잖아. 이용당했다고 지금 좌절감을 느낀대잖아. 그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그런 피해를 입고 아파하는데도 그럼 없는 게 되는 거냐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끝이에요? 여기 울고 있고 아파하는 사람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난 그런 사실이 없어. 세상에 때린 놈은 없는데 맞았단 놈만 있는 게 있냐고. 맞았대잖아. 멍이 들었대잖아.
멍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때린 게 되냐고. 이해되시죠? 맞았다. 어쨌든 나는 때린 사실이 없더라도 저 사람이 맞았고 상처를 받았다. 그럼 난 상처 준 거예요. 상처를 준 거라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가해자고 때로는 피해자고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로 오가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질문되는 그 부분들의 실마리가 풀리죠.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저 사람이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 아닌가? 나를 판별할 때 일부러 그랬냐?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그런 거를 판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드디어 풀리게 되는 거죠. 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뭔가 피해를 입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난 마음이 아파. 난 마음이 아파. 그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나? 아니면 일부러는 아닌데 그냥 내가 나 혼자 이러는 건가? 고의성이 있냐 없냐가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받았다 안 받았다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했다 안 했다 라는 거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어떤 분명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시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풀어보면 답이 딱 나오지 않으세요? 네, 전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전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악의적 나르시스트 관련한 영상에 저는 제가 그 유튜브 댓글을 이렇게 제가 뭐 꼼꼼히 다 읽어보는 편은 아닌데 편집을 해주시는 이제 제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악의적 나르시스트의 몇몇 분들이 이제 악플을 달아주셨다고. 악플을 저를 대신해서 읽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악의적 나르시스트 시리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악의적 나르시스트의 어떤 노릇이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계에서 데이터로 쌓여있고 숨심찮게 수많은 임상 중에 많은 빈도수로 엄마가 딸에게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그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더니 아주 반발을 하시면서 저를 도덕적으로 지탄하신 분들의 악플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건 패륜적 발언이다. 어떻게 지구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우리한테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도 여기로 치자면 가스라이팅을 일삼아서 우리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 그건 아니다. 당신 말 실수했다. 당신 말 그따구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악플을 달아주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자리를 들어서 해명이 아닌 해명의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학계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데이터상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그대로 옮긴 것뿐이에요.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서적을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악의적 나르시스트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는 관련한 사례들을 다룬 책들 중에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이의 것들이 엄청 많고요. 실제 임상의 데이터와 자료에도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 문화권에 다르지만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런 가스라이팅 또는 악의적 나르시스트의 피해 이런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빅데이터 상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많은 퍼센트로. 뭐 제가 앞에 패륜 반응, 저 어머니 사랑해요. 뒤에 어머니 계시네. 나름대로 어머니한테 잘하는 교자입니다. 저 갑자기 또 패륜으로 몰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대목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이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게 고의가 있느냐 실수였느냐 또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고서 내가 과연 가스라이팅을 받은 게 맞냐 아니냐 또는 저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나한테 한 게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될 수가 없지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악의적 나르시스트와 코디펜던트와의 관계, 그 중에서도 일부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엄마, 딸, 아빠, 아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악의적 나르시시스트와 코디펜던트와의 가해 피해 사실, 그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아주 드문 경우로 자식을 죽어라 미워하고 일부러 괴롭히고 의도성을 가지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퍼센트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인 우리들한테 악의성과 의도성을 갖고 너 뒤져라, 한번 죽어봐라, 너 괴롭힐 거다, 너를 조종하고 흔들 거다, 통제할 거다, 너를 착취하고 이용할 거다, 이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많지 않죠. 많지 않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따져서 따로 무슨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너무 상식적으로 추론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부모님이 100명이고 자식도 100명이라고 할 때 피해본 사람이 한 30명 있다고 치자고요. 부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럼 그 상처입은 30명의 부모들이 전부 다 고의성을 갖고 자녀를 괴롭힌 사람들이겠어요?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쳤을 때,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피해의 느낌과 상처의 기억들과 고통의 흔적들이 없는 게 되는 것이냐? 없는 게 돼요?